안녕하세요. 독서왕 돈수로 한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시작되는데 또 기말고사 준비 들어가면 한동안 또 뭔가 카메라를 켜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짬을 내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한테 집에서 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다른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비문학 책도 문학 책도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문제집을 사실 리뷰하는 점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휘에 대한 요구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휘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휘책을 고른 이유, 여기에 보면 사자성어, 속담, 관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꼭 한번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2학년 이제 그 교과서에 따라서 1학기 또는 2학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진행을 하면서 중학생 내신 진행하면서 그 학교가 이제 속담 관용어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이 속담과 관용어가 분량이 되게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양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학습지로 분량을 늘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그 학교 내신하면서 너무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뭐냐면, 애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관용어를, 속담을 따로 뭐 공부를 해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걸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매체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이 쓰질 않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왜 아이들이 모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초등생을 위한 이러한 표현들을 꼭 학습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적당한 책이 눈에 띄어서 골라봤습니다. 마더텅에서 나온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입니다. 사자성어, 속담, 관용어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마더텅 문제집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는 게, 비문학 문제집을 리뷰했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휘편도 봤었는데 어휘편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이 책은 일단 40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주일에 5개씩 해서 총 8주차로 짜여진, 8주차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목차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속담, 관용어, 고사성어, 속담, 관용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 사실 이제 뭐 1장에서 속담만 모아놓고 2장에서 관용어 모아놓고 3장에서 뭐 한자성어 모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지루한 구성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속담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되게 지루해요. 실증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의 구성이 각각 달라요. 눈에 띄었던 건 이거예요. 아이들의 집중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편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할 수가 있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이 책의 구성상의 특징이다 제가 꼽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목은 어휘편 해서 어휘 문제집으로 돼 있지만 안에 보면 회당 5문제에서 6문제 정도의 비문학 지문이 실려 있다는 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제가 꼽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 책의 구성상의 특징이자 제가 꼽는 두 번째 장점, 비문학 문제도 같이 풀어볼 수 있다. 비문학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여름방학 특강으로 어휘편 아이들 데리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영역별로 국, 용, 수, 과사, 과목별로 모든 어휘들이 다 실려 있다. 그래서 저는 장점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익한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만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빡빡하다고 느낄 정도면 배우는 아이들한테 되게 빡빡할 수 있거든요. 어휘책이라고 해서 어휘만 실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문들이 실려 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속담과 관련된 거, 뭐 관용어와 관련된 거, 사자성어의 기원이 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학생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저는 고사성어 학원 다닌 줄 알았어요. 저희 워크북상에 이제 한자성어가 나오잖아요. 그 한자성어가 나오는 배경 이야기를 쫙 펴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오늘 혹시 이 아이가 고사장 학원에 다니냐, 그건 아니고 집에 그런 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제 그 어휘를 공부를 하니까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 친구 생각도 떠오르고, 그래서 아, 이 책의 구성이 이런 점이 장점이구나, 같은 지문이 있어서 뭐 비문학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문과 공부하면 아이들이 흥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한번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암기 자체가 힘들어 하거든요. 되게 지루하고, 그런 지루한 과정을 좀 더 재미있게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목차대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40일 8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휘책을 사서 어휘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학습의 지속력이나 밀도, 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한 권의 책으로 2달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게 1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밀도 있게 딱 집중시켜서, 이게 회차당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공부시킬 때 2회차나 3회차 8에서 12페이지 정도 공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8주까지 끌지 않고 4주에서 5주에 딱 끊어가지고 이 문제집을 딱 마치는 게 어떨까. 이렇게 4주 딱 시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책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방학 때,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3주에서 4주 정도 딱 잡고, 야, 우리 방학 때 이 책 한번 끝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어휘 같은 거를 영어학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어휘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워크북 끝나면 어휘 테스트를 보는데, 어휘 문제집이 딱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엄마가 시험 본다고 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한테 내 말이 먹힌다 하는 학부모님들은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8개 정도 혹은 10개 정도의 그 단어를 나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문제 정도를 내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쉬운 형태로 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보상을 주는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충분히 그 전날, 쪽지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해도, 그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80점 이상 나오게 만드는 시험지를 내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또 나름 먹히거든요. 예, 좀 공부할 때는 좀 지루해도 막상 아이들이 시험 공부해,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너 이거 테스트 통과하면 엄마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초등, 중고학년한테는 먹힌 학습법일 수 있어요. 저는 공부 가지고 상을 주는 건 조금 반대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는데, 아이들의 내적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외적 자극, 어떤 외부의 보상작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년이 적은 친구들일수록 어떤 외적 자극으로 공부가 조금 효과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활용하시면 학습 효과가 조금 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주 배워야 되는데, 예,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인사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린 책,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어휘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